2024년 6월 16일 오후 9시 5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미장 선물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약간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사실 조금 약하게 끝나가지고 좀 따라가는 입장인 신흥국 지수 입장에서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변동이 많아서 그리 신경은 좀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멤버십 한 주간 일정들 정리해서 좀 공유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포트를 짤 수 있게끔 공유했고요. 그리고 한 주간 관심 종목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퀀트 기준으로 일단 관심 종목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저번 주 수익률이 48.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서 뻥튀기는 안 했고요. 있는 그대로 수익률을 전달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토요타 한국 로봇에 로보콜을 보냈다.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토요타에서 이제 국내 벤처 기업이 많은 로봇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로봇 강국인 일본 시장에서 한국 로봇이 입지를 다질 수가 있는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도화된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로봇 시장을 장악해 왔었는데 일본의 로봇 산업 종합 경쟁력은 10점 만점 중에 9.5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보다도 높은 수치죠. 독일이 9.3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일본 쪽은 로봇의 강국이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로봇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을 좀 러브콜로 보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진행한다. 관련주 현대차, MVH 코리아 서현이와 현대자동차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BI의 이제 기업공개 IPO를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인도법인이 30억 달러 약 하나로 4조 1,600억 정도의 규모의 기업 공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인도 IPO 시장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 법인 주식 8억 1,200만 주 중에서 최대 1억 4,200만 주 전체 지분의 17.5%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나쁘지 않게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밸류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 PBR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뽑혔었던 종목이었었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현대차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장이 IPO가 좀 진행이 된다면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의 한국 식품관을 연다. K푸드. 아마존에서 이제 K푸드를 하기 위해서 일단 플랫폼에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데 K푸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달 31일 아마존의 온라인 상설 매장으로 한국 식품관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CJ와 농심 국내 식품 대기업은 이미 아마존에 입점해 있다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연말까지 아마존 한국 식품관 입점 중견 중소기업을 70곳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 들어올 때 놓젓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식품 쪽에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규모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더욱더 조금 강력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주목을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전력 수요는 올해 가장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HD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정도. 일단은 대한전선은 뺐습니다. 일단 LS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악재성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일단 좀 했고요. 일단 올해 가장 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AI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됨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구축 등이 전력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할 수밖에는 없게끔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이 전력 수요에 대한 체크가 있을 예정인데 정부 쪽에서 아마 안정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12월에 기록한 94.5 기가와트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전력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사실 조금은 약해졌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섹터 자체가 개별적으로 흐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큰 것들이 묶여 있어요. 많이 전력 쪽에서. 그래서 다시금 좀 재차 주목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바에피스 리제네로 소송에서 패소 관련주 삼천당 제약.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황번병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를 이제 보유한 미국 제약 기업 리제네론하고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안과 질환 치료제 오프피즈에 미국 내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리제네론은 지난해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대로 해서 아일리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기업이었는데 알리아는 특허 3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이 왔었습니다. 황법현상 하면은 우리나라 기존 아일리아라고 하면 이제 삼천당 제약 쪽에서 이제 리제네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바에피스의 패소는 사실상 삼천당 제약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삼성 에피스에 대한 그런 내용적으로 부분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개별적인 이제 내용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상 나쁘지 않은 그림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코 원전 6월 결판 관련주 우진엔텍, 에너토코,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G2파워 총 사업비만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전의 결과가 이르면은 이달 말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공권을 놓고서 맞붙는 한국과 프랑스인데 사업 수주를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달에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상태였었고 사실 웨스팅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졌는데 포기했죠. 그리고 수주전은 한수원과 프랑스 EDF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수원이 굉장히 체코 쪽으로 많이 입김을 많이 불어넣고 있어서 가능성이 확실히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전 쪽의 주목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전력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출마 임박 관련주 DTNCR 5% 올 체시스 국민의힘 전당대표가 이제 한 달여 정도로 다가왔는데 당권 주자들이 이제 세력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당대표를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원내외 인사를 두루 만나고 있고 최고위원으로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같이 갈 인물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근데 어쨌든 좀 계속적으로 언플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섹터에서 조금은 주목도가 올라간 부분으로 보이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대 교수부터 개원과까지의 파업 관련된 인성정보 토마토 시스템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이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이고 진짜 의료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이제 뭐 4%에 불과하다는 소식도 있긴 한데 의협은 집단 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례없는 집단 휴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일, 18일에 대한 이제 휴진과 파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의협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좀 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열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영북 연천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했고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독과 검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서 출입 통제를 했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아직은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해가지고 아직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이제 신규 상장 라메디텍이 좀 있는데 일단 요것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주 라메디텍 그냥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방사선 장치하고 이제 전기식 진단하는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개인 미용 기기로 알려진 퓨라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빼먹어가지고 체크를 못했네요. 자, 그다음에 야트긴 멤버십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슈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관련주들까지도 좀 전달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사조 계열사들을 공유했었는데 상한가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사조 계열사들이. 중요한 일정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주간 관심 종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수익률이 48.5% 정도. 지금 요번 주에 4주째가 됐는데 퀀트 기반으로 하니까 굉장히 승률이 나쁘지가 않아서 수익률은 뻥튀기 안 했습니다. 뭐 괜히 뭐 없는 수치를 낸 건 아니고 마이너스도 있었던 것들 다 합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달을 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요.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가입 방법은 여기에 이제 있는데요. 여기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가 있는데 30,000원짜리에서는 이제 스윙 쪽을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쪽에서는 이슈 정도, 실시간으로 이슈 정도를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신다면은 여기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링크들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